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호남, 제주, 경기도를 뺀 전 지역에서 승리하면서 4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지방 권력을 탈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는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갔지만 새벽 5시 반이 넘어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역전했습니다. 불과 0.15%포인트 차였습니다.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6일 지방선거에서 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의원이 명분 없는 개양을 출마로 본인만 당선됐을 뿐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승부처에서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이 패배할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이 9명, 보수 성향이 8명 당선됐습니다. 4년 전 14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약진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인근 송전선로 쪽으로 불길이 번지는 걸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밀양은 지난달 단 하루 3.3mm의 비가 내리는 등 가뭄이 심각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심이 무섭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4년 만에 지방 권력은 확 바뀌었습니다. 어중간하진 않았습니다. 4년 전 휩쓸었던 민주당 참패, 국민의힘 대승이었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민심에 승리한 여당도 긴장했고 야당은 거센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무서운 민심이 낳은 선거 결과 김단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한 14곳을 민주당이 휩쓸었던 것과 정반대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개표 막판 경기지사 선거에서 역전해 승리했지만 접전지로 꼽혔던 충청권과 인천, 강원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크게 승리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전패했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은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전국 226곳 중 145곳을 석권했고 민주당은 63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7곳 중 5곳에서 승리하며 민주당 의석 1곳을 빼앗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해달라라는 저희의 호소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 20.6%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50.9%에 그쳤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서울 민심은 밑바닥까지 변해 있었습니다. 4년 전엔 이랬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명, 그리고 시의원 6명.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정한희 기자가 그 바뀐 민심을 보여드립니다. 지방 권력 교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바로 서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초 4선 시장 타이틀을 얻은 데다 민주당이 독식했던 서울 25곳 구청장도 4년 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4년 전 서초구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석권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초구청장을 포함해 모두 17개 구청장을 차지했습니다. 1대 24에서 17대 8로 4년 만에 역전이 된 겁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높았던
도봉구와 서대문구, 구로구, 강서구는 이번에는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한 성동구는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서울시 의회 권력 구도도 뒤집혔습니다. 4년 전 시의회의 93%를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과반이 넘는 67%, 76석을 차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동안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의 견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는데요. 저 지난 1년 동안 시의회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셨죠? 뭐 일 좀 하라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요. 그리고 예산 좀 달라 그러면 무조건 100% 깎고서 시작합니다. 오 시장이 밝혀온 TBS 개편이나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정상화 등 오세훈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재보궐선거 당선 인사였지만 마치 낙선 인사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지도부 총사퇴 등 지방선거 패배 후폭풍을 맞은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출마로 본인만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들은 패배를 면치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책임론은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동근 의원은 송영길과 이재명의 품앗이 공천으로 지방선거를 대선 시즌2 이재명 살리기 프레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과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며 국민 일반의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었지만 본인 당선 외에는 대부분 패배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실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12대 5로 참패했고 인천의 경우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선거 10곳 중 2곳에서만 승리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9곳을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강화군과 부평구를 제외한 8곳의 군구 단체장이 모두 바뀐 겁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에서도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13%포인트 이상 차이로 졌습니다. 이재명 의원 측 관계자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며 의정활동 준비에 우선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대위 구성 석 달 만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대선 이후에 반성이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국민과 함께 다시 뛰겠습니다란 글자를 뒤로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 1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84일 만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란 씁쓸한 결과만 남기고 퇴장하는 겁니다.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8월 전당대회 때까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끕니다. 반성의 목소리는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젖잘싸로 대선 패배 민심을 오판하고 호도한 채 패자가 승자처럼 행동한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사당화되면서 오만과 아집만 남았다고 반성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지선 결과 및 지난 5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모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전당대회 전까지 당을 이끌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선에 이어 취임 22일 만에 열린 연장전 성격의 이 지방선거마저 승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힘을 받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에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요. 내부에선 경기지사 패배에 아쉬워하는 분위기도 역력했습니다. 조영민 기자 보도 보시고 경랑 속으로 빠진 민주당 소식을 아는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롭게 꾸려질 지방정부와 손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여당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 결과를 발판 삼아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기도 선거의 패배가 활용점정의 마지막을 찍지 못한 느낌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 운영의 동력은 확보가 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첫 일정으로 고졸인재 채용 박람회를 찾아 새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산업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습니다. 다양한 고교 유형을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민심의 지지 속에 곧바로 실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역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민주당이 시끌시끌한데요. 대선 이후에는 없었던 이 이재명 책임론이 지금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분위기죠. 졌지만 잘 싸웠다. 이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대선 표차가 0.73%포인트에 그치자 친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릅니다. 친 문재인계 핵심 홍영표 의원 선거 패배 원인을 대선 이후 졌지만 잘 싸웠다는 해괴한 평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만과 착각에 성찰과 반성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한 발 물러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광주 투표율 37.7%는 현재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다 이제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것 같은데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뭘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박용진 민주당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대표로 나오시는 것보다는 어떤 한 걸음 좀 물러서서 전체 판에 대한 일정한 조율 정도 그리고 좀 이렇게 숙고의 시간 있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일단 8월 하순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기 당대표는 2년 뒤 열리는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의원을 향해 당 전면에 나서지 말라, 당권에 도전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당의 주류로 활동했던 친문재인계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왜 모든 책임을 이재명 의원에게 돌리냐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전에 터졌던 여러 악재들 때문입니다. 이 지방선거 민주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요. 지난 4월 27일 검수완박입법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 이재명 의원 출마 선언 전후로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논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까지 불거졌죠.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책임을 이 의원에게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오전 당선 인터뷰에서 짧은 소감만 밝힌 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캠프 해단식 때는 취재진이 이재명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물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지지율 추이 보니까 검수완박 이제 입법 이후로 주춤하다 이렇게 봤는데 혹시 민주당 내에서요 그동안 너무 강성파에 끌려갔던 것 아니냐 이런 자성은 없습니까?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소수 강성 당원들의 언어 폭력에 굴복하는 정당이 아니라 말 없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대중정당을 기대한다며 거듭 팬덤 정치를 비판했는데요. 당 일각에선 개혁의 속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개혁을 멈추지 않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 친명과 친문, 강경파와 온건파가 향후 당의 노선을 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내일 당무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당의 성찰과 쇄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당 진로를 논의할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도요. 혁신위원회를 바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뭐 승리는 해도 혁신도 한다 이런 건가요? 이준석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대비해가지고 혁신과 개혁의 기치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 2년 뒤 총선을 겨냥해 혁신, 개혁 어젠다를 선점하겠다는 의도인데요. 혁신에는 차기 공천제도를 어떻게 할지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어제 지방선거를 끝으로 2년 뒤 총선까지는 큰 선거가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아닌 이준석 대표가 당내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공천제도 개혁을 새로운 이슈로 내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자 이민찬 기자 잠시 후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자 부산, 대전, 인천, 울산 이 4년 전에 민주당이 모두 이겼던 지역입니다. 이번엔 시장뿐 아니라 구청장도 색깔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던 부산 기초단체장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16개 구군 가운데 서구와 수영구 두 곳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했는데 이번은 국민의힘이 16곳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5곳 모두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었던 울산도 진보당이 차지한 한 곳을 뺀 4곳을 국민의힘이 다 가져오면서 지도를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는 12년 만에 민주당이 시장 자리를 내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장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4년 전에는 인천 기초단체장 10곳 가운데 단 한 곳만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7곳을 차지하며 서륙했습니다. 대전도 한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하며 파란색 지도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도 지역에서 열심히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의원의 경우도 부산, 대전, 울산에서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습니다. 인천은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모지로 여겼던 광주, 전남에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정당 득표에서 민주당에 이어 2위를 차지하며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에서 처음으로 광역 비례대표 한석씩을 차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방선거마다 밤새 피말리는 지역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선거는 경기지사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2분 개표율 96.6%에서 1, 2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숨막혔던 순간순간들 윤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개표에서 줄곧 뒤지던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0.18%포인트 차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를 좁힙니다. 선거 사무실에서는 지지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곧이어 49% 대 49%, 김 당선인이 김은혜 후보와 동률을 이루는 순간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와 환호를 보냅니다. 개표율 96.6%에서 역전에 성공한 직후 선거 사무실에 도착한 김 당선인은 초조한 표정으로 개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개표 방송에서 당선 확실히 나오자 환호와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김당선인과 김은혜 후보의 최종 득표율 차이는 0.15%포인트에 불과했는데 출구조사가 예측한 격차보다도 더 적은 수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빈말하지 않겠습니다. 행동과 일과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선 꽃다발을 목에 걸 때까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던 김당선인은 채널A와의 인터뷰를 할 때쯤에야 승리한 실감이 나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아쉬운 패배를 맞은 김은혜 후보는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더 큰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역전극을 펼친 김동연 당선인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민철 기자, 이 대선 때 생각해서 사실 개표가 진행될수록 국민의힘 이 김은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정반대였어요.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를 돌이켜 보면요. 박빙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역전한 게 10일 0시 30분쯤입니다. 윤 후보는 이후 한 차례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는데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자정이 넘어설 때까지 김은혜 후보가 선두를 지키자 역전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측이 나왔죠. 하지만 이번엔 새벽 5시 32분에 결과가 뒤집히면서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방송사 출구조사와도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온 건데 대선과 이제 뭐가 달랐나 보면 사전 투표 개봉 이 부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는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먼저 개봉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상황에 맞게 개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본투표와 사전투표를 가리지 않고 개표를 실시했는데요. 취재를 좀 해보니까요. 부천과 화성, 의정부 등의 사전투표함이 막판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분석대로라면 그 사전투표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 표가 많이 나오면서 역전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 비밀투표다 보니까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부천과 화성은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죠. 이 김동연 후보는 두 곳에서만 김은혜 후보보다 각각 2만 표 이상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후보의 표차가 8,900여 표인 점을 감안하면 개표 막바지의 강세 지역에서 나온 몰표, 이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민들이 이 도지사는 이제 김동연 당선인을 선택을 했는데 도의회 상황은 또 달라요. 앞으로 4년 동안 절묘한 동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도의회 의석을 보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 156석을 정확히 절반인 78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4년 전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죠. 각종 안건을 처리하려면 재적 과반 출석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김동연 당선인은 국민의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 김은혜 후보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제 대변인 지내다 곧바로 출마를 했잖아요. 윤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윤심 뭐 통했다고 봐도 됩니까? 절반만 통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 자리를 민주당에게 내주게 됐죠. 하지만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장의 선거 결과만 보면 국민의힘이 22석,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패배했지만 기초단체장의 3분의 2가량을 이긴 만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아는 기자 이민찬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는 차기 대권을 꿈꾸는 여야 유력 주자들이 도전장을 던져 주목을 끌었고 모두 당선됐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이재명까지 네 사람의 앞으로 정치 행보를 송찬욱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헌정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 되면서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막 시작한 데다 시장 임기 4년을 마친 뒤 다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당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은 대권입니까? 예, 그건 너무 앞서가시는 질문이신 것 같고요. 저는 정말 저한테는 사치스러운 생각이라는 마음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부터 노릴 걸로 보입니다. 당대표로서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 당내 세력을 만들 경우 다음 대선 경선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에 도전하시거나 국회의원 외에 다른 정치적 행보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런 생각한 여유는 없고 제가 지금까지 46번 정도 그 지원 유세를 다녔습니다. 이재명 계승자를 자처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은 단숨에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의 개혁과 변화에 씨앗이 돼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저희가 먼저 성찰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원내 입성한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책임론 공방에도 8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할 걸로 예상됩니다. 당대표로서 총선 승리를 이끈 뒤 대선 후보로 재선출되겠다는 구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의 성적표는 훨씬 더 초라합니다. 4,132명을 뽑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단 9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것이고 원외 정당인 진보당에게도 밀렸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선대위 해단식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이 큰 힘이 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후보와 당원, 국민께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당선자는 9명, 4년 전 37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경남지사에 도전한 여영국 대표는 4.01%, 서울과 인천시장에 도전한 권수정, 이정미 후보는 각각 1.21%와 3.17% 득표에 그치는 등 후보를 낸 광역단체장 선거 7곳 모두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나마 호남권에서 광역 비례의원 2명, 강원 춘천, 전남 목포 등에서 일부 기초의원이 당선된 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노동자와 서민 등 진보 진영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원외정당, 진보당에도 밀렸다는 겁니다. 예전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 김재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진보당은 이번에 울산 동구청장 등 모두 2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4년 새 진보정당 성적표가 극명하게 엇갈린 겁니다. 진보당은 내친 김에 대한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존재감을 잃은 정의당은 당분간 새 지도부 선출과 돌파구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경북 군위군에서 일어난 각종 불법 선거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켰죠. 선거가 끝나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선거 현수막을 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권자 2만 2천여 명의 경북 군위군입니다. 무소속 현직 군수와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구도 속에 불과 109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군위의 투표율은 80%를 넘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던 탓인데 투표 직전까지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금권선거 논란에 후보자 처남이 구속되고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거소투표 부정사건이 미칠 파장에 지역 전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처벌 좀 받아야 됩니다. 의회 받아야 됩니다. 조만한데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은 데서 여기서 혼란은 여기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지역 민심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까 팽가르기 일에 대가 안 찍은 사람들은 뭐 제가 한 사람들은 뭐 어제 뭐 일이라든가 뭐 일을 하는데도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거소투표 부정사건에 연루된 군위군 주민은 6명. 이 중 이장 1명은 구속됐고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5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전수조사한 군위군 거소투표 신고인은 246명으로 표차의 2배가 넘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도 우려됩니다. 선거는 끝나지만은 깨끗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밝혀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근 의성군에서도 5명이 주민동의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결과도 보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비슷해 보이죠?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에서는 진보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고 단일화에 성공한 경기도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원들의 환호에 두 손을 번쩍 들어 화답합니다. 서울시 첫 3선 교육감으로 자사고 폐지에 대한 소신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학부모들, 일반고 학부모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저는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득표율은 38.1%로 2위 후보보다 14%포인트 이상 앞섰지만 중도 보수 진영 세 후보의 득표율 합은 53%를 넘겼습니다. 앞선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처럼 보수 분열이 조 교육감 3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경기도는 일찌감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임태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교육 1번지로 불리는 경기도에서 첫 보수 교육감입니다. 지금 경기교육은 획일, 편향, 그리고 현실 안주 교육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율, 또 균형, 그리고 미래지향 교육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제주, 충북을 포함해 중도 보수 진영은 전체 17곳 중 절반 가까운 8곳을 차지했는데 진보 진영이 8년 전 13곳, 4년 전 14곳을 싹쓸이한 것과 비교하면 선전한 셈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독주 진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51%를 넘겨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는 많고 정당과 기호도 없이 이름만 보고 투표하다 보니 역대급 무관심 선거로 치러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얘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5만 표, 두 사람이 가려져 있네요. 네, 국민의힘 김은혜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극복하지 못한 표는 단 8,900여 표. 그러다 보니까요, 무소속 강용석 전 후보의 5만여 표가 화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타깝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뒤집히니까 많이 안타깝고 좀 속은 쓰립니다.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가 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저 말은 이제 강용석 전 후보가 김은혜 전 후보의 표를 좀 갉아먹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군요. 네, 단일화 없이 끝까지 완주한 강용석 전 후보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강 전 후보를 겨냥해서 민주당에서 공로상을 받아라, 역적 강용석 같은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지금 보면요. 자, 김동연 당선인과 함께 주먹을 불끈 쥔 사진도 있네요. 네, 패러디물인데요. 이 강용석이 민주당을 도운 셈이라면서 비꼬는 의미로 만들어진 겁니다. 강 전 후보의 반응도 들어보시죠. 제가 나왔기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안 됐다. 입당을 하겠다는 걸 거부해놓고 단일화 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와서 패배의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기적의 논리예요. 합쳐서 6만 표 넘게 얻은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들 탓은 왜 안 하느냐는 반박이 나오는가 하면 앞서 강 전 후보의 입당을 거부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원망하기도 하는데요. 박빙 승부의 끝이 참 시끌시끌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표정이 3개월 만에 180도 바뀌었네요. 네, 어제 출구조사 발표 직후에 반응을 보면요. 이 3개월 전 대선 때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여야의 희비가 엇갈렸던 순간 영상으로 비교해 보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 다 이겼는데 출구조사 때 표정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기대한 것만큼의 결과는 안 나왔던 지난 대선의 아픔을 겪은 후에 지방선거 내내 조심했었습니다.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저희가 두 곳 빼놓고는 다 졌던 것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저희가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 선거라는 게 늘 승자와 이 패자가 갈리다 보니까 저렇게 표정이 숨길 수가 없어요. 네, 그 숨길 수 없는 기쁜 표정이 극대화되는 순간이 있죠. 바로 역전하는 순간입니다. 저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표정입니다. 네, 마지막 주제도 볼까요? 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눈에 띄는 당선자들이 많다면서요? 네, 혹시 그거 아셨어요? 이번 선거에서는요, 이재명 후보가 2명이나 당선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계양을 민주당 이재명 당선인뿐 아니라 충북 진천군에는요, 국민의힘 이재명 당선인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색깔 포스터에 이재명은 합니다 문구, 이 어색한 조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후보는 3명이나 당선됐는데요. 인천과 전북 기초의원 그리고 전남 교육감 선거에서 3명의 김대중 당선인이 나온 겁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이름의 좀 덕을 봤을까요? 네, 후보 시절 이 이름 때문에 줄곧 해명을 해야만 했던 당선인도 있습니다. 저는 전직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학생들이 중국집 아닙니까? 교수님 중국집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멘트를 잡았습니다. 홍성갑은 중국집이 아닙니다. 네, 어쨌건 당선이 됐다는 거죠. 아, 이거 뭡니까? 유세차에 이 테이블이 날아다니는데요. 네,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신승호 당선인은 마술사 출신입니다. 이렇게 유세 현장에서 각종 마술을 선보였었는데요. 마술사뿐 아니라 전직 바둑 은메달리스트까지 과거 직업들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각자 맡은 역할 톡톡히 잘 해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잘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당선인 중 51명이 각종 선거 관련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이 중 죄가 드러난 일부 지역은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수도 있겠죠. 구청 직원을 동원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 중구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있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양호 현 중구청장이 구청 직원을 시켜 구민을 상대로 업적을 알릴 행사를 추진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며 서울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을 강제 수사하는 겁니다. 압수수색 들어왔으니 적극 협조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고발 시점은 지난 4월이었지만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선거가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6일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로 이번 지방선거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입니다. 6개월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2월 1일 전에 수사와 기소까지 마쳐야 합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밝힌 지방선거 관련 입건자는 1,003명에 이릅니다. 이 중엔 시민단체나 상대 캠프에 고발당한 안철수 의원,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등 당선자도 여럿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의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단장 등의 인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계속되고 있는 집회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달라졌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귀향 이후 양산 사저 주변에선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확성기를 동원해 고성과 욕설을 쏟아내자 주민들은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등의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일부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코로나 백신 피해자 협의회가 모레부터 사저 앞 등 13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데 대해 마을회관과 사저 앞 등 2곳에는 집회를 금지한 겁니다. 주거 지역에서의 집회로 사생활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 요청이 있으며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단체가 신고한 집회엔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 사용 금지와 지나친 욕설과 혐오성 발언 자제를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보수단체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저녁 6시면 끝나고 아침 8시에 시작하고 소음도 저기 규정에 맞추고 그러면 욕도 웬만하면 그냥 음악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경찰이 시위를 통제하기로 하자 마을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1인 시위자 몇 명만 등장했고 사저 주변에 검은 풍선을 매다는 조용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또 완전 좀 조용하네. 지금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저는 게. 아예 사람들 다 골목에 안 다니고. 하지만 금지 통보를 받은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인근까지 불이 번져서 비상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송전선로 주변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오릅니다.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고압 선전선로 200m 앞까지 근접한 상황. 산림당국은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고압 선전선로는 신고리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구 경북 지역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80%. 인명피해는 없지만 산림 713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산불이 바람을 타고 민가까지 내려오면서 집 일부가 타버렸는데요. 집 내부 천장도 다 내려앉았습니다. 다 전소될 줄 알았거든. 근데 아침에 왔을 때 집은 남아있고 부엌만 요리돼서 자연재해잖아요.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는 거고.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극심한 봄가뭄도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난달 밀양에 비가 내린 날은 단 하루, 강수량은 3.3mm에 그쳤습니다. 헬기 50세대 등 장비 300여 대와 공무원과 군인 1,700여 명이 투입됐고 주민들도 직접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큰 불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명품 가방과 샴페인 등을 훔쳤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렸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검은색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 안을 배회합니다. 화물차 문에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더니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잠시 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 한켠으로 사라집니다. 10여 분 뒤 아파트 정문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손에는 가방과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처리를 한 건 지난달 18일 새벽 1시 반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명품 가방과 지갑, 샴페인 등 2,500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차에 있나 보다 하고 내려갔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좀 허무했죠. 카드가 한 10장 정도 있었으니까요. 카드를 계속 긁어보더라고요. 다음 날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한 중고 명품 거래 업체에도 판매 문의가 들어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훔친 거라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자수를 해라.
경찰은 CCTV 영상과 중고 거래를 시도한 연락처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BTS의 백악관 방문이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실에서는 다음 날에도 BTS가 언급됐고 뉴스 진행자가 BTS 방문을 비판했다가 역풍에 시달렸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BTS가 다녀간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은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일제히 사진을 찍던 기자들도 양쪽 벽까지 가득 서 있던 취재진의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은 BTS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So no BTS today, but you do have KJP. 대변인이 자신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시끌벅적했던 전날 분위기를 떠올린 겁니다. 브리핑 도중 휴대전화 벨소리가 들릴 때도 마찬가지. Was that BTS? 바이든 대통령과 BTS의 한국식 손가락 하트 사진이 공개된 데 이어 바이든의 SNS에 백악관을 찾아줘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면담 사진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백악관의 BTS 초청 행사 소식을 전한 폭스뉴스 진행자의 발언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터커 칼슨은 대내외적으로 백악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이 한국 팝 그룹을 초대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선 SNS 스타 초대 등과 함께 백악관이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오히려 공짜 컴백 광고를 해줘 고맙다며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한 장면이 미중 관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때문에 삭제됐던 타이완 국기가 주인공 옷에 다시 붙은 겁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박진감 넘치게 창공을 비행하는 전투기. 1986년 개봉돼 탐 크루즈를 세계적 스타로 만들었던 영화 탑건의 후속편입니다. 지난주 미국 개봉과 함께 박스오피스를 강타했고 주인공이 입은 항공 점퍼는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 해군 출신 아버지의 유품인 점퍼에 예고편에서 보이지 않던 타이완 국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제작사 측은 3년 전 영화 투자사 중 한 곳인 중국의 빅테크, 텐센트 눈치를 보며 예고편에서 타이완 국기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텐센트가 투자 계획을 철회하자 개봉된 영화에 타이완 국기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영화 개봉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우려하는 미국이 타이완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타이완 역시 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발행하는 새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영문 단어 타이완을 추가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며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차이 잉원 총통도 타이완을 찾은 미국 상원 의원과 함께 군사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台湾和美国是彼此在印太区域重要的经济和安全伙伴，我们共同对抗疫情，也一起捍卫民主自由。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사 개입을 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와는 다르다며 타이완 침공 등 유사시 군 파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은 단오인데요. 단오날 더위를 피하라고 부채를 선물해주곤 했다는데 내일 이 풍습이 떠오를 만큼 더워집니다. 최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대부분 붉은색으로 덮여있죠. 30도 이상을 나타내는데 특히 서울은 32도, 밀양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단 동풍이 닿는 동해안은 삼척이 22도에 머물겠습니다. 근래 그렇다 할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매우 건조합니다. 보통 실효 습도가 50% 아래면 불이 크게 나기 쉬운데 동쪽은 35% 이하로 떨어져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쪽은 아침 안개가 짙겠고요. 낮엔 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은 19도 보이겠고 한낮에 서울은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구름 많겠고 휴일엔 동해안과 전남, 경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남양주에선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1위였는데 시장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경기 평택에선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죠.
정당만 보고 찍는 이 묻지마 줄투표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 경남 남해 군수엔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또 호남 광주에선 27년 만에 국민의힘 시의원도 탄생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반전 만든 깐깐한 투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